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아두이노를 활용한 사물 인터넷 스마트 만들기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시스템 통합인데요. 그동안 우리가 학습했던 다양한 개념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의 프로젝트로 합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통합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다를 건 없어요.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인풋 데이터, 그리고 아두이노,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나씩 통합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요약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조도 센서, 그리고 토양 수분 센서, 그리고 온습도 센서를 바탕으로 얘네들이 인풋이 되겠죠.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얘가 이런 데이터들이 들어오면 아두이노 보드에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보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죠? 정보를 해석하면서 우리 LCD에다가 출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 펌프는 아직 없어요. 이런 것들은 옵션을 넣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생장 LED가 동작이 되는 이런 단계를 거치고 있어요. 생각보다 단순한 단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때 조도가 낮으면 빛이 부족해서 생장 LED가 자동으로 켜지고 이런 식으로요. 자동으로 켜지고 토양 수분이 30% 이하면 건조한 표시가 되고 이모티콘 출력되고 온도가 30도 이상이면 고온의 온도 표시되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식물의 상태 자체를 센서가 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감지했으면 아두이노 보드가 제어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액션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는 지금 현재 간단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구축을 하려면 생각보다 그래도 꽤 난이도가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뒤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드웨어 구성도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구성을 할 때 저랑 반드시 동일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센서마다 또는 센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 선호하는 그런 핀 코드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저랑 똑같이 해야만 정상적으로 작동하냐? 했을 때 그런 것들은 아니니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고 저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조도 센서는 A1에다 꽂았습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 자체는 이제 A1은 아날로그란 뜻이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1번을 탑재를 하면서 얘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받을 거야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양 수분 센서 역시 A0 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로 받을 겁니다. 그리고 온스터 센서는 디지털 4, 그리고 릴레이 모드도 디지털 3 이렇게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온습도 센서 같은 경우는 온도와 습도를 동시에 이제 데이터를 주다 보니까 얘들은 아날로그보다는 디지털이 좋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가 꽂았고요. 릴레이 모듈도 아까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온 오프라고 통해서 딱 이진법이거든요. 켜졌다 껐다 켰다 껐다 두 번째로 하는 두 가지 단계로 하는 그런 스위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디지털 3 여기다가 담아놨어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얘인데요. 이제 A4 SDA를 A4에다 담고 그다음에 SCA를 A5에다 담았어요. 이게 디스플레이가 보시면 항상 말썽을 일으키는 친구 중에 하나라고 했죠. 이 친구가 이렇게 딱 눈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디지털 같아. 표현되는 방식이 디지털이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얘를 아날로그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와서 우리 출력이 디지털로 될 뿐이지 데이터를 받아오는 것은 아날로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실습 주의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SDA와 SCA의 핀의 위치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는 하이로우 제어 방식이기 때문에 반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센서 테스트는 무조건 한번 하고 이렇게 완전한 시스템으로 빌드를 하는 것이지 얘들을 다 먼저 다 결선을 한 후에 테스트가 들어가면 나중에 굉장히 난감할 수도 있어요. 이미 코드가 꼬일 수도 있고요. 이미 다 선을 다 꽂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좀 단순해 보이지 실제로 이제 선을 연결하다 보면 굉장히 좀 뭔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려면 어, 먼저 사전에 그 센서 테스트를 반드시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나중에 난감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조도 센서 여기 있네요. 이 친구는 아날로그에서 데이터를 받고요.
그다음에 토양 수분 센서 얘도 아날로그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온스토 센서는 디지털. 그다음에 릴레이 모듈 이 친구죠. 이 친구가 하는 역할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연결되는 게 여기 LED랑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특정 조건이 되면 얘가 전원이 탁 들어오면서 얘를 불을 밝히는 이런 효과를 낼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디지털 3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 그 디스플레이 LCD는 A4와 A5 해서 아날로그로 정보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드웨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인데요. 코드를 보시면 이제 메인 루프 흐름도 해갖고 코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메인 루프 흐름 자체는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가 들어오죠. 인풋을 통해서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데이터 가공 및 해석을 먼저 할 거예요. 가공하고 해석을 먼저 한 후에 조건을 판단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라는 게 들어올 때 계속 일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했던 거는 1초마다 한 번씩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1초마다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고요. 아날로그라고 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선형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이슈에서 잠깐 끊어졌다가 다시 연결됐다 이럴 수도 있고요. 이 연결된 시간이 끊어졌다 연결된 시간이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도 굉장히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계속 잘못된 값을 배출할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시스템이 에러를 띄우면 시스템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 가공하고 해석할 적에 어, 특히 데이터 가공 측면, 그래서 전 처리를 할 때 평균값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상치 제거 기법을 쓴다든지 뭐 주변에 있는 가중평균을 한다든지 이런 전 처리 기법들은 굉장히 많이 학술적으로도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혹시 궁금하시면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이제 여기저기 특히 우리는 이제 챗 GPT도 요즘에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들을 통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 전처리를 먼저 어, 한 후에 그 데이터를 여기 조건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야 시스템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정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 조건문, if문을 통해서 비로소 제어를 하는 걸 할 수 있고요. 이 제어가 완전히 이루어졌을 때 이 정보가, 이 데이터가 비로소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전처리는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 전처리가 퀄리티가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제어 로직이 완전히 제대로 동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품질 자체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뀐다는 얘기죠. 그를 통해서 생기는 정보 역시도 정보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간단하게 구축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건문을 통해서 상황에 맞춰서 LCD 출력을 하고 릴레이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뭐죠? 그 생장 LED를 켠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제가 코드를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0.5초 아니라 0.05초 대기일 겁니다. 네, 제가 아마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코드에는. 자, 코드 구조 요약을 한번 살펴보면 센서 수집을 해서 하는데 센서 수집을 할 때는 아날로그 리드 그리고 리드 템퍼러처 뭐 이런 함수들을 통해서 가지고 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A1 같은 경우는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가공 같은 것들은 우리가 맵 함수라든지 그다음에 스프린트 이런 함수들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매칭시켜서 파싱이라고 하죠. 파싱시켜서 이제 적당한 그 값으로 반환시키는 그런 것들을 할 것이고요. 조건을 판단할 때는 if문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조건문 만약 얘가 CDS 밸류가 400 이하라면 LED가 켜지게끔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LCD 출력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LCD 그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면 이렇게 셋 커서라든지 그 다음에 프린트 해서 우리 실제적으로 표출되는 우리 사람들 눈에 보이는 이렇게 설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제어 같은 경우는 디지털 라이트를 해가지고 릴레이를 동작시키는 그래서 릴레이가 핀이 로우 꺼져 있다 또는 켜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코딩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센서별 로직 구현을 살펴보면은 조건 판단과 반응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CDS 같은 경우는 조도 센서죠. 그래서 얘가 400보다 작다. 그러면 어둡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가 로우가 되면서 생장 LED가 켜지는 거죠. 자, 요게 중요해요.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뭐 요거는 만약에 헷갈리시면 요 코드 출력 자체를 그냥 바꾸시면 돼요. 코딩 자체를 바꾸시면 되기 때문에 저랑 반드시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 조도 센서가 400 이하면 라이트가 로우로 되면서 LCD 어둡다라고 표시를 해줄 거고 그와 동시에 생장 LED를 켜게 설계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양 수분 센서 같은 경우는 30보다 작아요. 그러면 건조해, 드라이라고 표시를 할 거예요. 반대로 30보다 이상이다. 그러면 온도가 30보다 이상이다 하면은 템퍼가 하이라 되면서 경고 표시를 띄워줄 거고 습도가 40보다 작아요. 그러면 얘도 휴미니티가 로우라고 해서 LCD 상태 표시를 이렇게 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도 센서 같은 경우 얘를 한번 살펴보면 얘 같은 경우는 조도 센서랑 릴레이가 바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쉽게 보시면 얘가 인풋 데이터고 인풋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웃풋까지 바로 연결되는 이런 로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도 센서가 400보다 작아. 그러면 어둡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럼 릴레이 핀이 로우로 바뀌면서 얘가 온이 되는 거예요. 릴레이가 반대로 켜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생장 LED가 켜지는 거예요. 반대로 400보다 커요. 400 이하가 아니라 400보다 크단 말이죠. 그러면 릴레이가 하이가 되면서 릴레이 자체가 반대로 돌아가니까 오프가 되면서 생장 LED가 꺼지게 되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이 코드 CDS 밸류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전 처리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미 CDS 밸류들 값을 0.05초마다 받든 아니면 0.5초마다 데이터를 받아서 전후 5초 단계를 합쳐서 평균값을 넣을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서 그런 전처리 과정된 데이터들이 들어와야 정확한 값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예시로 든 건 토양 수분 센서인데 LCD에 출력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솔리드 모이스처 핀 여기다 꽂아놨어요. 얘가 A0였나요? A1이었나요? 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꽂으면 얘네들은 이제 매핑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 밸류가 요 순서대로 간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범위예요. 170에서부터 1023까지가 범위인데 얘를 100분율로 나눈 거예요. 100에서 0까지. 그래야 우리 인간이 봤을 때, 실제 사용자가 봤을 때, 뭐, 1023이면 몇 퍼센트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CD 셋 커서를 보면 0,0이 첫 줄이죠? 첫 줄에 모이스처고 얘가 30보다 낮으면 드라이, 또 70보다 낮으면 뭐,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웻, 이런 식으로 잡아놨어요. 이렇게 코딩하는 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맵 함수겠죠? 맵 함수를 보면 맵 함수는 value, 그다음에 from low, from high, 그다음에 to low, to high. 그래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요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고 요 데이터를 이렇게 보내는데 표현 방식의 차이다. 그래서 바나나 원래 값 그래서 센서에서 읽은 값이에요. 그래서 from low에서 from high는 원래 값의 범위인 거죠. 얘도 원래 0에서 1023까지인데 사실은 0까지는 갈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170부터 어둡다고 판단할 거나 또는 그 반대일 수도 있으니까 건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토양 수분 센서다 보니까 센서가 젖었을 때는 170 근처래. 0이라면 완전히 젖어 있는 상태니까 사실 0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준점부터 생각하시면 돼요. 170 이하로 떨어지면 무조건 젖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 170부터 판단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023 근처 갔을 때는 건조한 거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얘가 반대로 된 거예요. 여기 100과 0으로 표시된 이유가 습도가 높을수록 우리 인간이 이해할 때는 건조할수록 습도가 낮죠. 그죠? 그리고 습도가 높을수록 이제 젖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170과 0이 100이 매칭이 된 거고 1023과 0이 이렇게 매칭이 된 겁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센서마다 최소값, 최대값이 달라요. 그리고 센서마다 이 표현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 테스트를 반드시 해본 상태에서 이렇게 매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완전히 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값이 아닌 또 다른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유의를 해 주시고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LCD 출력입니다. LCD 출력해서 이제 시각적 피드백을 받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전 시간에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너무 시간을 쓰지 마라 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왜냐? 실제로 얘네들이 그렇게 성능이 좋은 친구들이 아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기 시간 투자하기보다는 저는 이제 좀 더 확장성을 위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테이블화를 시켜서 얘를 PC와 연동한다든지 또는 웹앱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권장하는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일단 LCD 출력하는 것을 보면 얘들 커서로 0,0이 첫 번째 줄, 그 다음에 0,1이 밑에 두 번째 줄이라는 것을 이제 눈치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이스트가 이제 처음 여기 나오죠? 여기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솔리드가 30보다 이하니 트루면 요거 70보다 또는 70보다 아니니 그러면 오케이. 그리고 웨스로 표시가 되겠다. 이렇게 표시를 한 거. 요거는 이제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이렇게 물음표랑 이렇게 된 것들은 얘네들 쇼컷이거든요. 원래 if else 문을 통해야 되는데 if else 문을 쓰지 않고 이렇게 쇼컷으로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표시한 게 된 케이스예요.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이것을 if, elif, else 문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dry, okay, 뭐 wet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설계를 했어요. dry는 건조하다. 또 okay는 적정한 것을 의미한 거겠죠. 그죠? 뭐 wet은 많이 습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30보다 이하 그리고 70보다 작으면 여기가 오케이 범위겠죠. 요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30 이하면 드라이인 거고 그 다음에 70 이상이면 웨신 거고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밑에 줄, 요 밑에 줄은 템프네요. 온도네요. 그래서 그때 t밸류를 쓰고 얘를 차 223으로 잡았네요. 자, 요 차는 문자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문자를 표시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휴미니티, 습도는 h 밸류를 가져와서 아까 그 온습도를 한 번에 받아오는 그런 그 친구를 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줬네요. 그리고 얘를 퍼센트로 마지막에 감쌌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차 223은 여기 보이시죠? 온도 얘를 나타내는 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니코드로 되면서 이제 그 특정한 코드 번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시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인터넷에 그런 정보들을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게 훨씬 더 빠를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외우고 다니면 머리 아파서 못합니다. 그래서 어,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정보를 찾아보는 그런 습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최종적으로 이런 스마트팜을 하나 만듭니다. 스마트팜을 하나 만드는데, 저는 말씀드렸듯이 SD 카드를 통해서 센서 데이터를 시간별로 기록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어, 권장드리고 가장 확장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더 넘어가면 이제 와이파이 연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것을 요 SD 카드에 저장한 것을 베이스로 앱에다가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묶을 수도 있고요. 물론 와이파이도 같이 있으면 얘도 같이 이렇게 묶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물리적인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자동 환기와 같이 옆에다가 팬을 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팬 모듈을 통해서 고온 시 자동 환기를 제어한다는 이런 특징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완전 오픈형이기 때문에 사실 환기가 자체가 필요하지 않지만 얘네들이 비닐하우스나 이런 것들 천장이 있는 곳에 제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팬 모듈도 당연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온도가 과열할 때 경고음이 발생해요. 실시간 경고 발생. 이런 것들도 모두 부저 추가나 이런 것들은 모두 하드웨어적인 측면이죠. 이런 것들의 확장성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워터펌프, 직접 급수를 해주는 그런 워터펌프까지도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아두이노를 활용해서 이제 사물 인터넷 중에 하나인 스마트팜을 직접 설계도 해보고 구현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보다 아두이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시길 바라고요. 또 그를 통해서 역으로 이 사물 인터넷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저는 국립군산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의 최승훈 교수였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